5시엔 뉴스 후 시내 원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 이야기, 여야를 대표하는 젊은 얼굴,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권지웅 전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신선하고 젊고 참신한 해석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냥 마실래, 맞고 마실래. 자, 사회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토크 시간인데 제목이 좀 도발적인 워딩입니다. 자,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열흘 전에 2호 혁신 안건 중에 하나로 이 지도부 중진 이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윤핵관을 향해서 뭐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를 좀 권유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권유라서 그런 건지 당사자들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자, 인 위원장 좀 세게 나가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혁신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자, 발언의 취지는 알겠으나 맞고 마실래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네. 물론 뭐 비유겠죠. 비유인데 근데 일단 왜 뭐 우유와 매 이런 비유를 했는지부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우유 마실래라고 하면 못 마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유를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은 희생양이 돼달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희생을 안 하는 국민의힘에서 너가 희생양이 돼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그 정서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비유인 것 같고 그리고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렇게 하셨는데 혁신위원회가 때릴 수 있는 매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를 든다라고 했을 때 혁신위에게 그런 매를 들 권한이 있는지 인사권이라든지 공천권이라든지 좀 정말 매에 해당할 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개인기로 사실 이제까지 정치 뉴스를 이끌어온 것은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에 어떤 알맹이가 없음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치 않았던 당내 징계 취소 이런 것들은 됐지만 정작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일에는 인현 위원장이 전혀 그 어떤 소용이 없는 상태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러면 네. 인현 위원장의 어떤 효용은 이걸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되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정작 예를 들면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라든지 수사 외압이라든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것인가 아닌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현 위원장은 입도 한번 말하지 뻥끗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려 더 배신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적인 사안에만 집중할 건 아니다 혁신이라는 게. 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대구 출마설 나오는 거 딱히 뭐 민심이 뭐 대전 민심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야당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 전 대표의 행보. 그 사실은 아주 파워풀하게 네. 대구의 민심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사실은 국민들의 부정열이 높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고 그리고 민주당과 3파전이 열린다고 하면 예. 그건 대구 입장에서 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신당의 영향력을 폄하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문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돌고 있어요. 예. 근데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합당을 하거나 합당이 아니라 같이 신당을 하겠다 이런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내용 있나요? 그날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김용태 전 최고께서 과거에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니 네. 이제 좀 동참 의사가 좀 생기셨나 보죠. 저는 결정한 것이 아, 그래요? 없고 백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기대해 볼 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같이 간다면.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건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건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정 기조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의 사람들이 당선되건 상관없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3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민심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한테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뭐 건방진이란 표현은 사실 뭐 가치 판단일 수 있겠으나 이제 또 어린 놈 이런 표현은 조금 국무위원을 대하는 태도로서 좀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감정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좀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적인 자리에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출판기념회라고 하는 매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도 나이가 어려서 네. 뭐 이런 걸 되게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패널은 한동훈 장관도 나이가 50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냐라고 했지만 저는 나이가 50이 아니라 20살이어도 예. 그런 방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문제는 그 문제를 지적해야죠. 네. 예를 들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는 그 부분 그래놓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냐. 국무위원으로서 정말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나도 저 의견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이가 어리다고 네. 정말 건방진 놈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 의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저렇게 센 표현으로 좀 비판을 하는 걸까요? 저는 물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저렇게 말할 맥락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입법부 구성원들을 조롱해 온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마치 여당의 정치인처럼 계속 대거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방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무조건 나쁜 사람 네. 이렇게 되고 그것들로 선동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사실 민주당이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국면까지 갈 거다 좀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의 경우에도 아무렇지 않게 거부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회사 측에서 노조의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노조 자체가 무력화되고 그리고 작년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아마 생각나실 텐데 네. 그렇게 간접 고용 노동자는 파업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헌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고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공영방송이 너무 여야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사진들,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 확대해서 좀 그것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한 학계들의 영향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물론 이 법과 관련해서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때는 하지 못했지? 그때 무엇이 주저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정권 교체를 하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랑 달라질 거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타당한 근거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국민의 눈높이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 이제 소위 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의 눈높이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 예. 개딸 이야기 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신 것도 되게 비판이 많던데 예. 사실 문재인 대표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해찬 대표 때도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때는 김성곤 혁신위원장이 나중에 인재위원장 맞지 않았나요? 혁신위원장이었지만 그 인재영입 자체는 문재인 또 실무를 대표가 하셨죠. 직접 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는 비판할 부분은 아닌데 근데 이제 한간의 우려처럼 그러니까 친명계로 이 모든 걸 사실 인재영입 과정도 그것을 어떤 포장하기 위한 조치로 하게 된다고 하면 되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전 총선기획단에게도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비명 친명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 네. 검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불평등과 싸우는 총선 어떤 실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결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